네, 안녕하세요. 아조스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지금 시간이 10시 25분 장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지금 시간대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살짝 말하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은 언제나 장 초반이 가장 움직임이 활발해요. 가장. 왜냐하면 시장이 열리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의 기류가 조금만 붙으면 돈이 우르르 이제 그쪽으로 몰립니다. 또 하락의 기류가 붙으면 돈이 우르르 하락으로 몰리고요.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돈들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들이 그렇게 해요. 개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절대로 장 초반에는 성급하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자, 보시면 어제 오늘 것도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에 줬다가 하락으로 빠지죠.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올라갈 것이다 라는 판단. 오늘은요 하락의 힘으로 전환이 된 거죠. 공포감 때문에 떨어질 거다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장 초반이라고 하면은 한 11시 전까지를 이야기하거든요. 거래량을 보시면 11시 전까지가 활발하죠. 굉장히 거래 자체가 활발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. 뭐든지 이 초반에는 결정을 좀 보류하는 게 좋아요. 장 초반에는 결정을 좀 보류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항상 종가까지 지켜보셔야만 합니다. 종가까지.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, 오늘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 차트를 만들어 갔는지 그것을 다 관찰을 해야 돼요. 오늘 세력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. 던져버릴지, 어떻게 하면 뭐 음봉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 초반에 들어가는 건 이제 장 초반 매매 수급을 이용한 단타가 아니고서는 제가 봐도 제가 한다고 해도 너무 위험해요. 저 역시도 이제 똑같이 장 초반에 막 좋아 보여요. 장 초반에는 오늘 뭐였더라? 장 초반에 오늘 MS 오토텍이 막 크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. 느낌이죠. 근데 이제 알죠. 하면 안 된다라는 걸. 장 초반에는 그렇게 섣불리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봅니다. 더 수급이 더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죠. 자, 그럼 넘어가서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관심 종목. 저는 이건산업도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제 카페에 올렸거든요. 관심 종목을. 근데 요건 좀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일단 재료가 있어요. 저 기후 협박 관련된 회의, 세계 정상들이 모인 회의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친환경 그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차트로 보자고 하면은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이제 천천히 계속적인 어떤 상승을 줄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그 거래가 한 방에 붙지 않고 차트가 좀 잔잔하죠. 움직임 자체가 잔잔합니다. 그렇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 힘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. 들어왔어도 벌써 들어왔는데 뉴스님이 떴거든요. 들어왔어도 벌써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관심 종목으로 둔 거였는데 그 힘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. 그 힘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세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얘네가 세력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봤을 때 가격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.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본인들 마음이죠, 사실은. 이거를 여기까지 10,000원 정도까지 다시 밀고 보낼지 아니면 지금 보내버릴지. 근데 지금 보내기에는 벌써 보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안 나왔어요. 제가 봤을 때 한 3일 전, 4일 전 이때 좀 상승을 해서 거래 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산업은 재료는 살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만약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거래가 없을 때 세력들이 알기 때문에 더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눌리면 좀 공략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차트로 전 생각을 합니다. 지금도 만약에 눌리지 않고 사야 되는 타이밍은 이런 타이밍이었어요. 여기 지금 이미 올랐지만 이런 타이밍이었어요. 이럴 때 이럴 때가 좀 슈팅을 여기 좋은 자리까지 안착을 시켜놓고 슈팅을 딱 보내는 그런 모양이 있거든요. 그래서 눌리기 전에 산 타이밍은 이런 타이밍입니다.
자, 그다음은 이제 대창인데요. 이 대창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.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항상 올리기 좋은 주식은 무엇이냐? 이 1,000원대 주식입니다. 1,000원에서 2,000원 사이 주식을 세력들이 어, 잘 올려요. 왜냐면 이 재료 또 기대감 주기가 좋은 가격대거든요. 여러분 만약에 뭐 5만 원짜리가 있어요. 이미 돈도 잘 벌어요. 실적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. 부채는 거의 없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.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회사. 이런 회사에 재료를 부여하기 힘들죠. 그죠? 이런 회사에 재료 부여하기가 힘들어요.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좀 덜해요. 아, 쟤네 원래 잘하니까. 근데 이 1,000원짜리 좀 시장에서 소외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못 들어봤는데 뭔가 그 시내처럼 뭔가 이렇게 막 혜성처럼 등장한 뭔가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포장하기가 너무 좋아요. 세력이. 그러니까 포장하기가 좋은 게 정답이죠. 포장. 야, 이 회사가 지금 뭐 중국이랑 저기 뭐 어떤 계약을 했대. 또는 이 회사가 무슨 저 미국의 큰 기업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뭐 어떤 기술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같이 뭐 협업을 한대. 뭐 이러한 재료가 붙기가 좋다라는 거죠.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러나 그건 재료일 뿐이고 세력들이 만드는 스토리고 결국은 이 1,000원짜리 주식은 그 가치를 넘어서 재료가 부여되면 상승을 크게 한다라는 거죠. 특별히 대창이라는 건 아주 예전부터 관종이긴 했어요. 저의 아주 오래전부터. 그런데 지금 상승을 이제 꽤 힘을 모았다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. 여기는 이제 저항이죠.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파동도 1차, 2차, 3차인데 어쨌든 지금 보합 주면서 좋은 그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맞아요. 가격 자체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힘을 모았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주식인 것도 맞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해 나가는 거죠.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. 시스웍은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관종이냐면 점상을 예전에 미친 듯이 찍었어요. 그죠? 엄청나게 점상을 찍었다가 이제 크게 해먹고 사실은 크게 해먹고 이제 계속 털면서 그런 그림인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.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냐면 이전에 올랐을 때의 점상의 힘을 가늠해 봤을 때 이 소파동이 중파동이 될 수 있어요. 대파동처럼 이 대파동이랄까 저기 김정은 생각나네요. 잠깐 이따가 방산주도 얘기하긴 할 거예요. 대포동 미사일. 자, 이게 반등이 여기까지 가긴 조금 어려워요. 그 그림 자체가 쉽진 않아요. 그러나 이제 소파동이죠, 이거는. 근데 중파동이라는 게 있어요. 요 정도까지 그림은 그려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시나리오가. 그죠? 아까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.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, 어떤 기대감, 과거에 있었던 힘 이런 거를 좀 빌어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점인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 차원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그다음 이제 아까 대파동 얘기하니까 대포동 미사일 생각나는데 요즘에 그 김정은 씨가 굉장히 조용해요. 이상하죠. 조용합니다.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조용해요. 그래서 방산주도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. 항상 이 증시가요. 우리나라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오를 때마다 저기 윗동네에서 시비를 걸어요. 항상 오를 때마다. 이때도 시비 많이 걸었을 거예요. 2018년도 때도 하락장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도 많이 걸었어요. 제 기억으로 17년도 중반에 이때 많이 걸었어요. 시비를. 최근에 뭐 열병식이라고 해서 12 정도는 아닌데 그때 주가가 빅텍이나 이제 한일 단조는 많이 상승했죠. 예, 저는 한일 단조를 조금 보고 있긴 해요. 한일 단조 스펙코는 많이 올랐고 이미. 그래서 방산주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종 중에 하나입니다. 뭐 바로 사면은 막연하죠, 사실은. 이거 만약 샀어요 지금. 근데 윗동네가 계속 조용할 수도 있잖아요. 갑자기 또 악수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미안했다고. 그런 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죠. 왜냐면 김정은이는 저기 미사일 쏘는 걸로 이제 그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쏴야만 압박을 줘야만
이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면서 저기 세계의 주목을 일으키는 거죠. 의도적으로 일으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. 김여정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. 회사의 가치 투자가 아니라 김정은을 믿고 가치 투자하는 꼴이 되겠네요. 아무튼 이것도 참고는 해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유 플러스인데 이것도 뭐 같은 관점이에요. 아까 대창이랑 저기 이제 그 1,000원짜리,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가치의 주식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를 줄 수 있다는 건데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센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. 강한 세력이. 그걸 어디서, 그럼 궁금하죠?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그런 걸 알 수가 있냐?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갭 상승에서 알 수가 있어요. 갭 상승. 지금 갭 상승은 13% 했죠. 일반적으로는 밀려요. 갭 상승 이렇게 하면은. 우리 얼마 전에 깨끗한 나라 보셨다시피 밀립니다. 심지어는 저항이 2개나 있었어요. 그죠? 근데 밀리지 않고 당일날 상 마감을 했습니다. 상한가 마감. 무슨 말이죠? 가겠다는 의도였어요. 처음부터. 그러니까 갭 상승 자체도 이미 상한가를 염두해 둔 거예요. 그럼 잠깐 밀렸던 건 뭐냐? 이것도 의도라는 거죠. 팔라 이거예요. 팔아라. 이 꼬리 달렸잖아요. 상 찍고 이때 상 풀리고 꼬리 크게 달리고, 이런 것들이 의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가 매우 강합니다. 보기만 해도 강해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강한 세력을 좀 염두에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기대감도 동시에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관심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매수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 공부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, 매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무작정 막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계획을 잡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볼까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한 관점으로 유사한 종목들을 또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